2022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슬 탐구 공부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탐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막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고3 필수 시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기출을 분석하기에 앞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느냐, 특히 탐구 과목에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탐 그리고 반이는 과탐 위주로 해서 탐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탐구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까요? 고고링! 저는 이제 생명과학원이랑 지구과학원을 선택을 했었고요. 평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1등급 턱걸이나 뭐 2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구모 때 3, 3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어떡하지? 충격을 먹고 이제 열심히 해서 실제 수능에서는 둘 다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사문생윤 했었고 해서 1등급 받다가 이제 수능 때도 1등급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방학 때 탐구 공부를 시작하면서 탐구를 방학 때 다 마스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탐구를 방학 때 다 마스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탐구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양도 좀 방대하고 마스터한다는 거는 이 개념을 다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문제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게 사실 마스터한다는 개념인데 그걸 방학 동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방학 동안에 개념을 마스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탐도 마찬가지. 이게 마스터는 솔직히 절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마스터 한다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할 거예요. 맞아. 개념을 완벽하게 잡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방학 내내 나는 탐구만 하겠다. 국영수 버리고 탐구만 하겠다 하면은 가능할진 몰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3월부터 11월까지 무려 8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이제 앞당겨 와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남은 이제 8개월 동안 다른 뭐 문제를 풀고 하면서 심화 개념을 다져가면 될 것 같아요. 플래너 같은 거를 다시 찾아보니까 하루에 뭐 8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고 치면 한 3분의 1 정도를 사탐에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국어랑 수학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생각하기에는 국영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맞아, 것 맞아, 같은데 맞아. 왜냐면 솔직히 국영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변치 않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국어 영어는 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자신감이 있던 과목이라 정말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하고 수학 반, 과탐 두 과목 합쳐서 반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사람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다르니까 만약에 내가 국영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하고 과탐을 아예 놓지 않으면서 주 3일 정도 하루에 4-5시간만 빡 이렇게 해도 진짜 과탐은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본인의 재량껏, 능력껏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강을 듣고 그 개념 공부까지 하고 그리고 뭐 기출문제집으로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투자를 했어가지고 만약에 국영수 베이스가 잘 안 돼 있다 하면은 인강 듣고 가볍게 복습하는 정도로만 하고 문제집 푸는 것까지는 학기 중에 해도 충분하다. 남은 시간은 국영수로 채우면 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절을 해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탐은 인강을 듣는 거를 매우 추천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탐 인강 선생님은 이지영 선생님을 들었었는데 저는 사문생윤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지영 선생님의 이제 1년치 풀커리를 타면서 공부를 했었고 제 주변에 이제 사문생윤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 친구들도 이지영 선생님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인강을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인강을 듣게 되면 사실상 그분들은 수능 맞춤형 선생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가 중요하고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고 어디를 암기를 해야 되는지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좀 인강 들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인강을 들을 생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인강을 듣지 않더라도 개념을 한 권에 단권화해서 정리하는 거는 사탐에 한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걸 수능장까지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탐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드리자면 인강을 뭐 오전에 듣고 그거를 이제 다 외우려고 이렇게 세세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왜냐면 인강 듣고 한참 뒤에 복습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썼던 내용이 맞나? 내가 들었던 내용이 맞나? 내가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강 듣고 바로 이제 읽으면 흡수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 이제 시중에 뭐 마더텅도 그렇고 뭐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들었던 인강 파트를 다 이제 스스로 개념 공부한 이후에 풀어봤고요. 그리고 푸는 과정에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다가 뭔가 답이 헷갈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별표 표시를 꼭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채점을 다 하겠죠? 채점을 다 하고 나면 틀린 문제가 있고 맞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틀린 문제는 저는 그냥 문제집에 가볍게 오답을 했고 맞은 문제더라도 별표를 쳐놓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내가 맞았더라도 책에 한 번 더 오답을 했습니다. 이제 별표 표시나 자기가 원하는 표시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은 좀 긴가민 거 하더라도 정작 여기 동그라미 치면은 문제 안 본단 말이야. 내가 이때 헷갈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별표 표시나 하트 표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시를 문제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고3 겨울방학 때 이제 탐구 과목은 인강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지원은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개념은 어찌 혼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빈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지훈 선생님 개념 그 부분만 진짜 찾아 들었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이윤식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저는 추천합니다. 지구과학은 특히 개념을 알아도 되게 선지가 모호하고 이 보기에서는 이게 맞는데 다른 보기에서는 이게 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선지를 통해서 잘 찝어주시기도 하고 이윤식 선생님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가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농축해서 낸 모의고사들이 많아서 그걸 풀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나 좀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인강을 들으신다면 오지훈 선생님도 개념 정리 굉장히 잘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좀 심화적인 부분은 이윤식 선생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찍먹과외를 보시는 것도 약간 괜찮을지도. 저는 이제 윤정 선생님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왜 좋냐? 솔직히 생명은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고 시간 싸움은 스킬을 얼마나 빠르게 그걸 단축시켜서 소냐가 중요한데 이걸 보면은 아 이거구나 라고 연결 짓는 그 과정이 윤정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요. 그런데 방학 때 개념을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방학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분명히 내가 메꿔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인강 들으면서 개념 노트를 엄청 열심히 빡세게 정리를 했었고 수능 특강 나오면은 이제 그거와 대조를 하면서 개념도 상기시켜보고 응용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년도 안 남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비추하는 거는 평가원 모의고사 지금 풀지 마세요. 그거를 정말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지금 내가 열심히 막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막 할 게 없어. 그래도 분명히 수능 직전에 내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수능 앞두고 감을 찾기도 어렵고 내 실력을 평가하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아껴두고 자이스토리나 마플 이런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먼저 풀어가면서 문제를 많이 다다익선 이렇게 풀어가는 게 더 낫다. 과탐도 그렇고 사탐도 그렇고 문제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기출문제집들 풀다 보면은 학습이 되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살짝 아껴두고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먼저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방학 때 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예쁘게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거는 방학 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맞아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노트를 정리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상당히 짠돌이었기 때문에 노트는 메가스터디에서 공짜로 준 노트를 사용을 했고 게다가 이 한 권에 과탐 2과목을 다 담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구과학은 그림을 잘 그리고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그림 그리는 거 처음에 소장에 잡자 이래서 열심히 그렸었던 동그라미가 한두 개가 아니네. 저 원 진짜 잘 그리지 않나요, 세상에. 여러분? 원 진짜 잘 그리죠? 여기를 보면은 이제 또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명도 이제 개념 정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이런 그림은 수능 특강 공부하시면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익숙한 그림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진짜 탐구 저도 정리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제 3원생은 진짜 열심히 정리를 했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그때 재수를 했어가지고 제 노트를 줬어요. 제 노트를 이제 공부를 하라고. Good girl. 그래서 버린 게 아니라 girl. 친구한테 선물해줬답니다.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어느 과목을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공부한 과목에 한해서만 그냥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생윤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생윤의 장점? 외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운다. 점수를 잘 받는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해. 생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학자가 뭘 주장했고 얘네와의 견해 차이도 좀 세세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얘가 이제 중점적으로 주장한 건 뭔지 그런 걸 이제 다 암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연대 고대 재시문 면접을 봤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에서 하나에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좀 가치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윤에서 배우는 그런 윤리적인 지식들이 그 면접에서 대답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생윤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강 듣다 보면은 그 인강 선생님의 이제 커리를 타다 보면 후반부 커리에서 좀 지역적인 정보까지 아마 알려줄 텐데 그런 것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달도 암기를 해둬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제 수능 생윤을 쳤는데 지역적인 것까지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헷갈리는 선지가 2개 정도 있었어가지고 결국엔 찍어서 맞추긴 했지만 이 생윤의 문제가 출제되는 추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좀 지역적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위험 부담은 살짝 있다. 왜냐면 생윤은 이제 50점을 받아야 1등급이라는 그런 어떤 룰 학계의 정신. 학교의 점심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런 문제 하나 마주치면 살짝 불안해가지고 암기를 하면 다 풀리는 대신에 좀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윤은 공부하는 팁은 계속 말했듯이 암기를 열심히 하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단권화를 해줘야 된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윤. 사문의 장점. 제가 또 사문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장점이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생윤은 진짜 암기 100%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문은 이제 암기 50%, 그 다음에 이론을 활용해서 푸는 그래프 문제 5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좋아하고 잘한다 하면은 사문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를 풀었을 때 개념 문제는 좀 쉽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 이제 그래프 문제가 좀 심화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저는 그 그래프 문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단점이 없을 수 없죠.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를 풀 때 좀 머리를 좀 써야 된다. 나는 진짜 암기만 좋아한다.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그래프로 풀고 이런 거는 너무 싫다. 하면 사문은 살짝 비추합니다. 하지만 이제 생윤은 50점 만점이어야 1등급인데 사문은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해도 이제 등급컷 나오기 전까지 생윤에 마음이 비해 안정이야? 살짝 마음이 안정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도 나 수능 풀 때 사문이 50점 만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 1등급 47점인가 48점인가 이랬어가지고 이제 생윤에 비해서는 그 등급컷 부담이 살짝 적다. 사문 공부법은 그래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1구 수능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구모 사탐을 제가 풀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그래프 문제 어렵다고 가져오면은 진짜 딱 보면은 스르르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프를 통달한 사람이었는데도 이제 1구 수능 3문 20번을 풀 때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 이렇게 그래프를 열심히 해도 수능장에 가면 분명 어려운 그래프 문제가 한두 문제 꼭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문제를 막 아예 버려두고 그래프만 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진짜 다 통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말한 장단점이 다 드러나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생명도 어느 정도 외우면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 왜냐면 킬러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개념만 정확하게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막 자기가 완벽한 1등급까지는 목표가 아니다. 뭐 최저를 맞추고 싶다. 이 정도면 생명을 선택하면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단점인 킬러 문제들이 점점 더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도나 이런 거 힌트를 보고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정을 했는데 이게 틀리면은 반대가 맞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다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약간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만약에 내가 잘 찍어서 첫 번째 거로 했어. 그래서 맞았어. 근데 뭔가 마음 찝찝한 그런 거지. 왜냐면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게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고 또 완벽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킬러 문제 자체는 어렵다. 그렇지만 당연히 노력을 하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고 하면 그런 거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 나중에는 좀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댓글에 이제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탐구도 이제 지구과학 장점은 똑같아요. 개념만 완벽하게 잡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 풀 수 있다. 장벽이 높지 않은 과목이다. 뭔가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지구과학인 것 같고, 이제 생명과학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스킬이 정해져 있고 뭔가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그래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지구과학은 그런 게 몰아샌지 중에 제일 없는 것 같아. 그래프도 매번 다르고 그림도 매번 다르고 단위도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 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보기 자체도 너무 헷갈리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전에 있는 모든 기출을 다 공부를 하고 사설 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보기들을 무조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다, 틀에 잡히지 않고 막 끝까지 이런 좀 찝찝한 게 남아있는 공부가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비추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단시간에 확 올릴 수 있는 과목인 건 확실해서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실제로 엄청 열심히 하고 보면은 탐구는 다 한 것 같은데 오히려 풀 문제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옆에 친구들이 갑자기 막 어려운 필러 문제 풀고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본인 늦은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앞으로 진짜 엄청 많은 문제를 풀 텐데 헷갈리는 문제들을 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 모르는 거는 밑줄 그어놓고 단거나 시켜놓으면서 공부를 해가면 나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별로 저희가 장단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든 과목에 사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탐구 과목은 저희의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취향껏 선택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수능 때 진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서 등급이 갈리고 점수가 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혹시 못 본 개념은 없는지, 혹시 암기하지 못한 것들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해 가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 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탐구 어렵지 않아. 저도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지금 막 시작하는데 막 어렵다고 하면 안 돼.